내 이름은 김민혁, 30대 초중반의 전문직 종사자다.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지만 일에 매진하다 보니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연애조차 할 기회가 좀처럼 없었다. 아내의 이름은 민수아. 20대 후반의 공무원이다. 똑부러지고 단정한 성격이지만 눈빛과 작은 웃음 속에는 단아함과 온기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녀가 단순히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느낌을 넘어 운명이라는 직감을 받았다. 우리는 제주도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나는 잠시 여행을 온 상태였고 그녀는 휴직을 내고 한 달 살이를 하고 있었다. 바람이 섞인 햇살 아래 그녀는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으며 파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고 그녀는 의외로 순순히 응했다. 잠깐의 대화만으로도 내 안에서는 알 수 없는 속삭임이 울려 퍼졌다. 이 사람이라면 내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 쉽게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진 운명이 나를 이끌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런 내 마음을 아는 듯 따뜻한 미소로 화답해 주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순조롭게 이어졌다. 양가 상견례까지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흘러갔다. 상견례 자리에서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가족과 마주했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그녀와 함께할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아내 옆에 앉아있자 그녀의 부모님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수아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책임감이 강했어요.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요. 평소 일만 하느라 남자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김서방 같은 남자를 만나 이렇게 결혼까지 이어지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내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지만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섬세함과 단아함이 느껴졌다. 상견례가 끝난 후 나는 그녀에게 결혼 전 동거를 제안했다. 현실적으로 서로를 더 잘 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동거요? 결혼 전엔 안 돼요. 그 단호한 태도는 오히려 내 마음을 더 강하게 끌어당겼다. 자신의 기준과 삶의 태도를 끝까지 지키려는 모습이 나를 그녀에게 더욱 빠져들게 했다. 마침내 결혼식 날 그녀의 얼굴은 설렘과 기대로 빛나고 있었다. 사회자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자 축하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 헤쳐나가리라. 행복은 신혼생활로 이어졌다. 신혼집은 신축은 아니었지만 아내 근무지 근처의 아파트였다. 우리의 첫 보금자리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벽지와 가구, 조명 하나하나를 함께 고르며 들여놓은 물건들이 모두 특별하게 다가왔다. 며칠 뒤 우리는 친구들을 초대해 집들이를 했다. 웃음과 술 냄새가 가득한 집 안에서 나는 아내 옆에 서서 손님들을 맞았다. 어색했던 분위기도 잠시 다들 술잔을 기울이며 즐겁게 어울렸다. 그런데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다. 술 기운을 띠고 들어온 그녀를 본 아내의 표정이 굳었다. 손끝이 살짝 떨렸고 움켜쥔 냅킨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피하며 숨을 고르려 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아내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나 네 신랑 보고 놀랐잖아. 너랑 동거하던 그 사람이 아니라서. 난 네가 내가 좋아했던 남자까지 뺏어가서 결국 그 남자랑 결혼하는 줄 알았거든. 넌 참 능력도 좋아. 그 말은 내 귀에 또렷하게 꽂혔다. 아내의 친구들은 황급히 그녀의 입을 막으며 자리를 수습하려 했고 결국 그녀를 데리고 나갔다. 하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는 불안과 의심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집들이가 어떻게 끝났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오직 그 친구의 말, 동거하던 남자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나는 그 친구를 불러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그녀는 처음엔 술김의 한 실수라고 사과했지만 내 눈빛에서 진지함을 보고는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아는 한 남자와 4년 넘게 동거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남자와 결혼할 줄 알았어요. 사실 저도 그 남자에게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아가 중간에서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들리는 얘기로는 수아가 결혼을 원했지만 그 남자는 구속이 싫다며 떠났다고 해요. 그 후유증으로 휴직을 내고 제주도로 내려갔던 거고요. 그 일이 얼마 전 일이었는데 벌써 결혼한다니 믿기지 않더라고요. 순간 내가 알고 있던 아내의 조신한 모습은 가식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내게 솔직히 털어놓아야 할 것을 숨기고
감춰왔다는 사실이 나를 무너뜨렸다. 몇 시간 뒤 나는 아내와 마주 앉았다. 그녀는 담담히 인정했다. 오빠, 이건 오빠 만나기 전 이미 끝난 일이야. 그래서 굳이 말할 필요를 못 느꼈어. 괜히 선입견만 줄까봐. 나는 참았던 말을 내뱉었다. 그건 내가 알아야 할 일 아닌가? 4년이면 결혼 생활하고 다를 게 없잖아. 그런데도 말할 필요가 없다고? 너는 그 4년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었던 거야? 내가 그런 과거가 있었다면 넌 이해했겠어? 그럼 오빠는 내가 말했다면 결혼 안 했을 거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당연하지. 날 존중했다면 최소한 상견례 전에 말했어야 해. 그랬다면 내가 계속 널 만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었겠지. 하지만 넌 그 권리마저 빼앗아 버린 거야. 네가 아직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네. 며칠 후 장인과 장모가 집으로 찾아왔다. 장인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김서방, 이미 지난 일이잖나. 요즘 세상에 그 정도야 흔한 일이지. 장모도 거들었다. 맞아. 결혼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연애한 건데 그걸로 이럴 일은 아니잖아. 둘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과거 따위가 뭐가 그리 중요해? 나는 숨을 고르며 손짓으로 그들의 말을 막았다. 그리고 차갑게 입을 열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동거 4년이 어떻게 그냥 연애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 중요한 건 그 사실을 고의적으로 저에게 숨겼다는 겁니다. 결혼 전에 제가 판단할 기회를 빼앗은 거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신뢰를 배신한 겁니다. 그들은 다시 말을 잇고자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게다가 지금도 제게 고민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억지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덮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인과 장모는 침묵했다. 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두 분은 돌아가 주시죠.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결심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가 혼인무효 소송과 결혼비용, 위자료 청구에 대한 고소장을 준비했다. 부부로 시작한 행복은 이제 진실과 배신 사이에서 법정으로, 그리고 불신의 소용돌이 속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결말은 아직 알 수 없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